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수업은요, 일단 질문을 좀 던지고 자연수에 대해 복습을 하고 정수에 대한 논란들 좀 알아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정수를 받아들이고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수체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복소수 순으로 우리가 배우는데 수체계라는 말이 어렵지만 이건 뭐냐면 수들 사이에도 일종의 위계 질서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자연수가 가장 간단하고 그 다음 정수, 유리수, 실수 순으로 점점 어렵고 복잡한 수들을 배우는 거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역사적으로 자연수가 먼저 나오고 정수, 유리수, 실수, 복소수 순으로 나왔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런데 루트 2에 대한 간접적인 역사는 사실 기원전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루트 2를 나타내는 데 필요한 이 기호는 1525년에 처음으로 프린트된 걸로는 등장합니다. 그런데 음수에 대한 역사는 오래되었음에도 얘도 당연히 되게 옛날부터 사람들이 야 이런 뭔가 이상한 개념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논의는 되어 왔으나 이거에 대한 최종 결론은 19세기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리수는 받아들인 지 기호가 1525년에 나와서 그렇지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받아들인 건 굉장히 한 400년, 300년 차이가 나는 거죠. 음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그럼 도대체 개념상으론 음수는 정수일 때 나와야 되는데 실수는 훨씬 두 단계 뒤에 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음수를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상에서 먼저 자연수를 언제 사용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연수는 그 이름에 자연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상황?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를 평소에 말할 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3개, 사과 3개 주세요. 또는 나 맛집 가서 줄 섰는데 3등 했어. 또는 3번째야. 이런 말을 쓰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것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수를 셀 때, 다른 하나는 순서를 말할 때. 그러면 이걸 어려운 말로 카운팅, 순서는 뭐 오더링이라고 할까요? 카운팅 할 때랑 오더링 할 때 쓰기 때문에 자연수는 이렇게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자연수를 배우고 자연수는 초등학교에서 계속 쓰고 정수는 중학교 때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수 개념이 있는 초등학생이라면 37이라는 수를 봤을 때 그냥 37 이러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무언가가 37개 있나? 아니야. 무언가 37번째인 건가? 이렇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또 의미를 자꾸 부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자연수는 그런 거니까. 개수 아니면 순서니까. 근데 이런 자연수만으로는 표현이나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우리 일상에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옛날에도 자연수 외에 유리수나 뭐 그에 준하는 개념들이 있었던 건데 예를 들어 길이를 나타낼 때 우리가 어떤 길이를 잴 때 꼭 그게 정확하게 예쁘게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죠. 이만큼 남는데? 이건 표현을 못하는 건가? 그래서 길이나 뭐 넓이, 부피 등 무언가를 측정할 때 자연수만으로는 설명이 어렵죠. 또 우리가 만약에 돈을 300원 벌었는데 이게 자산 동시에 어떤 사람은 빚이 300원이다. 그러면 만약에 자산이랑 빚을 보지 않고 그냥 300원이라는 것만 보면 똑같은 거냐? 당연히 아니죠. 이거는 원시인들도 알 거예요.
자산과 빚이 다른데 어떻게 300원이 똑같냐. 그래서 굳이 뭐 현대로 오지 않고 근대로 오지 않더라도 예전부터 자연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연수는 뭔가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연수 받아들이기 전에 0부터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데 0은 또 왜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까? 일단은 자연수의 의미가 뭐였죠? 두 개였죠? 개수, 순서. 자연수의 의미라기보단 자연수를 사용한 상황. 0은 개수로 치면 없다인데 순서로 치면 뭐죠? 순서 0번째? 그런 거 없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뭐 여기까지 차치하고서라도 없다. 옛날 사람들은 없다. 없으면 없는 거지. 이걸 어떻게 나타내지? 존재하지 않는 걸 나타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지금 잘 쓰는데 옛날 사람들은 왜 이런 사고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이거는 없다라는 건 물리적인 게 아니라 관념적인 거예요. 근데 나타내는 건 기호거든요. 관념과 기호는 다른 건데 관념적으로 없으면 기호도 없어야 된다라는 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옛날 사람들 무식했다고 욕할 필요는 없고 그만큼 이렇게 수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킨 데는 인지를 확장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수학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럼 왜 받아들였냐? 그러면 이걸 받아들였다면 결국 사람들이 이걸 인지를 확장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냐? 사실 꼭 그렇진 않고 신기하게도 0을 못 받아들였지만 써보니까 편하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잘 모르겠지만 쓰자. 근데 쓰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쓰다 보니까 알겠네? 그래서 좀 이렇게 황당한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수 받아들이기 전에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음수는 0보다 작은 허구. 그러니까 음수가 뭔지는 개념적으로 알아요. 0보다 작은 거야. 근데 뭐라고 했냐면 허구다. 알지만 없는 거야. 약간 0이랑 상황이 비슷하죠. 블레이즈 파스칼 유명한 팡세라는 유명한 책을 쓴 천재죠. 이 천재도 0에서 이 사람 좀 그래도 좀 방금보단 나은 말을 했어요. 0에서 4를 빼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 여전히 자연수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이죠. 개수와 순서. 그리고 뭐 조지 피콕이라는 유명한 대수학자는 이제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수 계산할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러면서 구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음수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을 뭐 여러 가지를 해요, 진짜. 현실의 경험에서 빗대서 보면 일단은 되게 옛날부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부채와 자산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300원이랑 부채, 빚 300원. 이건 원시인도 다르다는 걸 알지 않을까요? 내가 사과 3개 갖고 있는데 이 사과가 사실 제 거야. 이거 그때는 그럼 불안하겠죠? 그리고 순수하게 내가 갖고 있는 진짜 내가 따온 사과 3개. 느낌이 다르니까 굉장히 직관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음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지 않았죠. 이렇게 배우지 않는 이유는 이게 뭔가 실패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마이너스 300 곱하기 마이너스 200 곱하면 6만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빚과 빚을 곱했는데 자산이 된다? 금방
이 계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드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되게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시도가 있었고, 아직까지도 이런 왜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설명은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자신만의 설명을 만들어서 그걸 공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이 있고, 지금까지도 수학교육학에서 가끔씩 그런 걸 제시하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쓰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수직선. 0이 있어. 0은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근데 0에서 1까지의 거리랑 1에서 2까지의 거리 다 같은데 0에서 1, 그 거리만큼 뒤로 가면 0보다 여기는 0보다 1 작은 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는 이게 개념이고, 기호로는 뭐라 표현할 거냐? 기호로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결국 살아남은 기호는 이 막대기를 써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우리가 모든 인류가 쓰는 음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 샘돌이라고 해서 이거 부채자산이랑 비슷한 건데, 뭐 양수는 뭐 흰색, 뭐 음수는 뭐 빛 같은 건 빛은 이제 뭐 색깔 칠해진 검정색 해서 이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얘네도 결국 문제가 뭐냐면, 야 계산 어떻게 할 거야? 음수랑 음수를 곱해서 왜 양수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음수를 이렇게 참 받아들이기 힘든데 왜 결국에 받아들이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이유가 단순해요.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음수를 엄청나게 격렬하게 부정합니다. 당연히 이게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 네, 뭐 2000년 정도 이상 부정을 해오면서 중간에 사람들이 한번 써보자. 야, 오케이. 이건 부정하지만 but 써보자. 그랬더니 써보니까 야, 편하다. 이런 거예요. 뭐가 편하냐? 그 예시가 음수 개념이 없을 때, 즉 이 마이너스 이런 개념이 없을 때 3x 더하기 4는 0이랑 3x는 마이너스 4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다른 표현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걸 쓸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양수 형태로만 나오도록 식을 썼거든요. 그래서 2차 방정식 같은 것도 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쓰면 이 하나가 모든 2차 방정식을 대표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세 개를 다 써야 했어요. 이건 서로 다른 식이다. 근데 야 도입하니까 결국 이거 하나로 다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써보니까 편하다. 0이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시간이 더 지나니까 야 그냥 쓰자. 근데 쓸 거면 음수가 뭔지 정확하게 정하자. 너무 편하니까 중독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건데,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는 것까지 사실 부채자산 모델로도 이제 그래 알겠어 정도까지 되잖아요. 수직선은 좀 더 좋고. 근데 그럼 도대체 사칙연산 어떻게 하냐 이런 거에 또 되게 논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개수, 순서 이런 거 생각하는 순간 이제 자연수를 못 벗어나니까 일단은 이 의미를 없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37 이러면 뭐가 37개 있나? 37등인가? 생각했지만
37의 의미는 여기선 37은 그냥 37 뭐 1이 뭐 37개 있다 이 정도? 이것도 자연수니까 결국 37은 37 이렇게 되는 거고, 뭐 굳이 물리적으로 보자면 수직선에서 뭐 37에 해당하는 뭐 수, 근데 이것도 결국 물리적인 거니까 의미를 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칙연산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물리적인 의미는 좀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약간 수학적으로 말이 될까 생각하면서 정의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음수는 0보다 작은 수라고 해요. 중학교에서. 끝이죠. 개수, 순서 다 버리고 음수 0보다 작은 수야. 양수 0보다 큰 수. 개수, 순서 이런 거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자연수를 확장한 거죠. 뭐냐면 자연수에 딸린 의미를 버리니까 더 넓은 세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기수서수 개념, 즉 개수와 순서 개념이 없는 거고 별다른 의미도 없고 정수는 결국 수많은 기호와 연산 규칙들을 모아둔 거에 불과하다 해가지고 이게 19세기에 정립이 된 거예요. 야, 그냥 정수연산 어떻게 하냐고? 그냥 해. 규칙 알려줄 테니까 그냥 해. 이렇게 하면 다 돼. 약간 뭔가 왜 정수연산은 그렇게 했는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해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랑 허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규칙들을, 기호와 규칙을 외우는 이유는 받아들이면 편리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수직선 모델로 가르치고 마이너스 3은 뭐 0보다 상만큼 작은 수 정도로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수직선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이거는 이 길이가 3인 거죠. 당연히 0에서 3까지도 3인 거. 애초에 마이너스 3 자체가 0보다 3 작은 수니까. 그래서 이 거리를 좀 표현하는 기호가 있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0에서 3까지의 거리, 0에서 3까지의 거리 이렇게 막대기를 써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절대값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둘이 같죠? 거리가 같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수가 음수든 양수든 결국 이 크기가 같다. 그러면 결국 이 값은 부호와 상관없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절대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값이라고 부르고 그 의미는 뭐 0과 3n 사이의 거리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수 n 자체의 크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결국 덧셈을 어떻게 하냐? 양수와 양수를 더한다. 뭐 예를 들어 2 더하기 3이다. 그러면 그냥 이건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더하는 거죠. 근데 양수에다가 음수를 어떻게 더하냐? 이거는 관념적으로 말고 물리적으로는 2에서 뒤로 3칸 가자. 뒤로 3칸 가면 0보다 하나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1. 이렇게 애들한테는 가르치겠지만 처음에. 근데 우리는 수학자들이 무슨 그림 그리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규칙을 정하는 거죠. 이런 걸 관찰한 결과 양수와 음수를 더할 때는 두 수 중에 절대값이 큰 수, 더 0으로부터 멀리 있는 수의 크기에서 작은 수를 먼저 빼요. 그 다음에 크기가 큰 수의 부호가 얘를 지배하는 거죠. 이렇게 정하고 뭐 음수에서 양수 더하는 것도 똑같고 자 이제 보면은 음수에서 음수 더하는 거 그럼 이것도 뭐 a라는 음수에서 마이너스 2라는 음수에서 3만큼 더 간다. 그러면은
0보다 5칸 작은 수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뺄셈은 어떻게 하냐? 3에서 1을 뺀다. 이거는 뭐 자연수에서도 되는 거고 3에서 5를 뺀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한 거는 여러 가지 경우를 관찰해 보니까 절대값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고 그 결과에 최종적으로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이자. 이래야 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양수에서 음수 뺀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음수에서 양수 빼는 것도 뭐 같고 음수에서 음수 빼는 것도 다 같이 해결이 되겠죠. 이런 거는 간단한 것들은 사실 덧셈 뺄셈은 수직선으로도 해결이 어느 정도 유추해서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가장 큰 건 곱셈이에요. 절대 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죠. 수직선으로도 약간 억지로 어떻게든 의미를 막 부여해야 되는 것 같은 거라서 자, 양수와 음수만 알아볼게요. 300과 마이너스 200을 곱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결과를 관찰하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건 절대값을 일단 곱해. 그리고 무조건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6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수와 음수를 곱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참고로 기호가 연달아 2개 나오면 괄호를 치는 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맞습니다. 음수와 음수 곱하면 야, 양수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음수를 애초에 받아들인 이유가 편리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이론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수학을 편리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규칙을 정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런 스탕다라는 유명한 사람도 어떻게 1만 프랑의 빚에 500프랑의 빚을 곱해서 500만 프랑을 얻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수에 대한 인지를 자연수에서 정수로 넘어가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거고 여기서는 의미가 있었죠.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의미. 하지만 여긴 어떠한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구체적인 거에서 추상화된 세계, 추상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발달이 되어야 우리가 수체계를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들을 풀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성인들을 위한 수학이니까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방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 때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해야 풀 수 있고 그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거를 천천히 탐구를 해볼게요. 감사합니다.